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오늘 주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군대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이 결정되었는데 저는 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국가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군대 안 가는 게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적입니까?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문재인을 좀 쏴 죽였으면 좋겠어요. 문재인은 가짜 평화쇼 올라면서 북한의 장사정포는 전방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문재인은 전방에 철조망 없애버리고 전방병력 후퇴시키고 이러다가 군인들이 실업자 되게 생겼어요. 군인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문재인과 빨갱이들 절대로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문재인은 북한에다가 돈을 못 줘서 안달이고 또 나라를 말아먹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처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문재인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문재인은 정은이 빠돌이가 됐는지 대북 지원을 못해서 안달이에요. 서론이 길었군요. 일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줄줄이 무죄 예고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춘천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 이후 병역법 관련 도내 재판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제102호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공판을 연달아 진행한다. 이날 예정된 병역법 위반 재판은 속행 5건, 신건 8건 등 13건에 달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역시 다음 달 병역법 위반 속행 2건, 선고 3건 등 5건의 공판의 기일이 잡혔다. 이 중 선고 공판은 올해 초 접수된 사건들이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선고를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논쟁성이 많았던 터라 사실상 병역법 위반 재판들이 상당수 연기됐는데 이번엔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해 방향성이 정해져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성격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병역법 관련 사건이 줄지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법원 분위기와 달리 비난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17일 서울시 종로타워 앞에서 대법원의 병역 거부 판결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글만 1036건에 달할 정도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저는 대법원의 그 병역 거부 판결에 불만이 있습니다. 한편 그 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복무기관으로는 합숙 근무가 가능한 교정시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책 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차라리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면서 총 들고 싸우지 못한다면 뭐 취사병을 하던가 운전병을 하던가 이런 비전투 요원으로 근무하면 되지 왜 군대 자체를 안 가려고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유력 대체 복무자 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5일 오는 국방부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상호 1km 이내에 있는 GP 중 일부를 폭파했다. 지금 문재인이 북한을 위해서 GP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을 허물고 평화의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어제 대체 복무제도에 관해 복무기간을 36개월, 27개월 두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니,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을 허물고 평화의 한반도로 향하고 있긴 개뿔. 아니, 뭐가 평화의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짜 평화의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거겠죠. 북한은 우리한테 무기를 겨누고 있는데, 우리를 무장해제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총을 겨누는 미국을 또 불러가라고 한다? 아, 정,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게 뭐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김정은이 핵 만들고 또 우리 도발하고 또 북한 주민들 굶겨 죽인 거 사과를 해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중 유력한 정부안은 36개월 안은 육군 현역에 비해 2배라는 기간이다. 평화를 향하는 한반도 정세와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무죄 판결 취지와 상반되게 국방부는 대체 복무기간으로 대체 복무자를 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사법부는 종교적 양심적 사유로 병역 거부한 것을 벌하지 말라는 것인데 국방부는 징벌적 대체 복무기간으로 벌하는 것이라며 병역에 민감한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를 바라볼 때 틀림이 아닌 다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한다. 당연 병역에 민감한 대한민국.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한국은 병역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병역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또 양심적 사유로 병역 거부를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여호와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거는 그건 양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무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역 거부 대체 복무 기간 36개월, 징벌적이지 않아. 기찬수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복무기간으로 3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과 관련 징벌적이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 병무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공중보건의 등 소위 전문직 요원도 36개월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어 징벌적이라고 보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 청장은 가장 중요시할 문제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이라며 독일에서도 봐왔지만 병역 기피 수단으로 쏠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는 현역과 달리 상당 부분 직업성은 가미하고 있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며 순수하게 자기 희생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병역과 비교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기 청장은 어떤 관점, 어느 높이에서 보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갈등으로 프레임이 짜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역보다 복무기간을 길게 하되 국가를 위해 대체복무를 통한 또 다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 징벌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다른 수단과 조화를 이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최적의 안을 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간은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대체복무안이 유엔 공고안인 현역의 1.5배를 넘는 것으로 사실상 징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나라를 위한다면 차라리
뭐 총 드는 거는 거부해도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호와의 증인은 총 쏘는 게 싫어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데 전투 병력이 싫으면 차라리 취사병, 의무병, PX 등 비전투 요원이 돼서라도 군대를 가야 합니다. 저는 장애가 있어서 제2국민역으로 되어 있지만 신체와 정신이 멀쩡하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받은 복지 카드로는 자폐성 장애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희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장애 판정으로 인해 병역을 제2국민역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더라도 문재인 부하는 절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의무병인 데스먼드 도스는 집중 거부자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75명을 살려서 미군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명예훈장 메드 오브 아너를 받기도 했습니다. 데스몬드 도스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인데도 의무병으로서 미군을 살렸으니 훈장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 자체를 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병역 거부의 예로 들자면 유승준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유승준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미국 시민권 얻고 미국으로 가버려서 결국에는 입국 금지를 당했어요. 그리고 현재 유승준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긴 한데 유승준이 사과 영상을 올렸었어요. 3년 전쯤에요. 근데 유승준이 사과한 게 진정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유승준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법무부에서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승준이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도 입국금지가 풀리지 않자 또 입국금지 해제해달라고 또 법원 재판을 했지만 결국 1심이나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유승준은 이제 한국으로 못 가게 됐어요. 유승준은 한국에 간다 해도 오래 있지는 못하고 뭐 기껏 해봐야 관광비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또 댐시몽이라는 가수는 병역 기피를 하려고 또 이빨을 뽑아가지고 엄청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사실은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으로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헌혈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에서 피가 부족하고 생명 위독한 사람에게는 헌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뭐 기독교 입장에서 헌혈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기 때문에 헌혈을 절대로 금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헌혈은 필수적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피를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김어준이 하는 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저는 존중할 수가 없어요. 법원의 판결은 도저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면서 군대를 안 간다면 병역 기피자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몰려와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할 것이고 이런 사태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권을 빼앗기고 또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병력 기피를 위해 여호와의 증인으로 들어가거나 한다면 결국은 한국은 적화되고 맙니다. 그리고 제2국민역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동원이 됩니다. 병역 등급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현역은 1급에서 3급까지 있고 신검 4급은 02, 5급이 제가 받았던 제2국민역, 6급이 완전히 면제. 6급이라면 군대를 아예 안 가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TV의 공지를 말씀드리자면 모세 논평 7회부터는 다음에 할 모세 논평 주제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를 미리 언급해버리면 일주일 이내에 언제 무슨 이슈가 터질지도 모르고 그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그걸 모세 논평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를 못합니다. 속보나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긴급 논평으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슈가 터질 때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또 말해버린다면 이슈가 터질 때 그 이슈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다음 이야기는 이런저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만 말씀해야 하고 또 그 이슈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서 이슈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이슈에 대해서 말한다면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슈가 터진다고 해도 그걸 빨리 말한다 해도 1, 2주 후에 지나야 그 이슈를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슈가 터질 때 최대한 빨리 말하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 대해 말하는 건 이번 논평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모세 논평 7회에서는 임종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